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85년간 진행된 하버드 연구 전체를 인생에 대한 단 하나의 원칙으로 요약해보자.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끝. 과학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따뜻한 관계 발전을 택하라고 알려준다. 하지만 언제나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자신의 길을 가로막거나 실수를 저지르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받기도 한다. 좋은 인생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우여곡절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버드 연구는 인간의 심리적 번영을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세계 유일의 종단 연구가 아니다. 수만 명을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다른 중요한 종단 연구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영국 코호트 연구, 윌스 종단 연구, 더니든 다학제 건강발달 연구, 카우아이섬 종단 연구, 시카고 건강 노화, 사회관계 연구, 다인종 거주 지역의 생애 주기별 건강 고령화 연구, 학생의 연구. 이 모든 연구와 우리 하버드 연구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연결이 부족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걸 입증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고립된 사람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건강이 빨리 나빠진다. 외로운 사람은 수명도 짧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타인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인 4명 중 1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는 6천만 명이 넘는 숫자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노인들의 고독감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영국은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부상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독부 장관을 임명했다. 외로움은 단순히 타인과의 물리적인 분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수가 유대감이나 외로움에 대한 경험을 결정하지 않는다. 생활 방식이나 결혼 여부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외로울 수 있다. 사실 애정이 거의 없고 갈등만 심한 결혼 생활은 이혼보다 건강에 더 나쁠 수 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단순하게 말해서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심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인생은 힘들고 때로는 완전히 공격적인 모드로 우리에게 덤벼들기도 한다. 따스함으로 연결된 관계는 삶과 노화의 가혹한 충격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하버드 연구에 참가한 이들을 80대까지 추적한 우리는 참가자들이 중년기에 이르렀을 때를 돌아보면서 누가 행복한지, 누가 건강한 팔순을 맞고 누가 그렇지 않을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이 50세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모두 모아봤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늙어갈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중년기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라는 걸 알아냈다. 50세 때 자신의 관계에 가장 만족한 사람이 80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건강했다. 이 연관성을 더 자세히 조사하자 증거가 계속 늘어났다. 동반자와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녀는 80대에 신체적 고통이 심한 날에도 기분은 평소와 똑같이 행복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불행한 관계에 처한 사람들은 신체적 고통을 느끼면 기분이 악화되었고 이 때문에 감정적인 고통까지 겪었다. 다른 연구들도 관계의 강력한 역할에 대해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왜 열차 안에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을까? 기차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주위에 낯선 사람들이 앉아있다. 최대한 즐거운 기차 여행을 위해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혼자 조용히 있는 것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 조용히 있으려고 한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굳이 상대하고 싶은 이가 어디 있겠는가? 상대가 너무 말이 많을지도 모른다. 혹은 끝내야 할 일이 있거나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즐기고 싶을 수도 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에 대한 이런 예측을 심리학계에서는 정서 예측이라고 한다. 우리는 살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안겨줄지 끊임없이 예측한다. 시카고 대학 연구원들은 단거리 운행 열차를 이용해서 정서 예측 실험을 진행했다. 열차로 통근하는 사람들에게 열차 안에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들지 예측해보도록 했다. 기차에 타기 전에는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는 게 나쁜 경험이 될 테고 혼자 있는 편이 나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들은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할지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경험은 그들의 예상과 정반대였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라는 지시를 받은 통근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경험을 했고 통근 시간이 평소보다 즐거웠다고 평가했다. 노년기는 가장 행복한 시기. 좋은 관계가 있다면 말이다. 노인들은 심술궂고 성미가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야말로 인간이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한다. 어떤 일이 중요한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잘 알게 된다. 긍정적인 경험의 가치가 부정적인 경험에서 오는 손실을 훨씬 능가하며 자기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우선시한다. 쉽게 말해서 노년이 되면 감정적으로 더 현명해지고 그 지혜는 우리의 번성에 도움이 된다.
2008년에 하버드 연구에 참여한 모든 80대 부부의 아내와 남편에게 8일간 매일 밤 전화를 건 적이 있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 각자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하루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그들이 그날 몸 상태가 어땠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서적 지원이 필요했거나 정서적 지원을 적절히 받았는지, 배우자 혹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싶었다. 단순히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을 측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날에는 더 큰 행복을 느꼈다. 특히 배우자와 보낸 시간이 길수록 더 행복하다고 보고했다. 이건 모든 부부에게 해당되지만 특히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은 더 그랬다. 대부분의 노인처럼 이들도 신체적 고통이나 건강 문제가 날마다 달라졌다. 당연한 얘기지만 신체적 고통이 심한 날에는 기분이 더 안 좋았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은 이런 감정 기복이 다소 덜하다는 걸 알아냈다. 그들은 신체적 고통이 심한 날에도 행복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도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큼 기분이 저하되지 않았다.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더 고통스러운 날에도 기분이 보호해준 것이다. 상당히 직관적인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결과에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 빈도와 그 질이 행복을 예측하는 두 가지 주요 변수라는 것 말이다. 관계를 활성화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원칙과 제한. 우리가 느끼는 가장 강렬한 감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사회적 세계는 즐거움과 의미로 가득 차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망과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받는다.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떠나면 마음이 아프고 죽으면 공허함을 느낀다. 관계에서 생기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피하고 싶은 충동도 이해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면 위험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또 자신의 우려와 두려움 너머를 기꺼이 볼 수 있어야 한다.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없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 수 있는가다.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삶의 다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똑같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뭔가를 잘하는지, 원하는 걸 얻고 있는지 걱정한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굴면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의견을 무시하게 된다. 이건 흔한 함정이지만 피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책이나 영화를 보면 문득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어지는 호기심이 생기곤 한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생기면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작된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 빠져드는 것도 즐거울 수 있다.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고 노력이 약간 필요할 수도 있다. 호기심, 특히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깊은 호기심은 중요한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대화와 지식의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해받는다는 기분을 느낀다. 이건 가벼운 관계에서도 상호 배려의 선례를 만들고 연약한 유대감의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러분 주변에도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와 의견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매우 즐겁고 생기 있어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열차 안에 낯선 사람 실험이 증명하듯 타인과 교류하면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인간관계가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귀중한 도구 중 하나라는 오렌지에, 그리고 최근 밝혀진 과학적 증거를 받아들이는가?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로 결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리고 사회적 적합성을 위한 투자는 현재의 우리 삶에 대한 투자로 끝나지 않는다. 그건 미래에 살아갈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투자다. 우리 연구에서 얻은 한 가지 교훈은 융통성 있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는 건 가장 견고하고 단단한 구조물이 아니다. 사실 그런 건물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 구조과학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아냈기에 오늘날에는 높은 건물일수록 유연성을 요구한다. 그래야 땅이 흔들려도 말 그대로 흔들리는 집안 위에서 함께 파도를 타며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 매우 강력한 기술이다. 다행히도 이건 학습이 가능하다.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가 생긴다. 작은 손상만 입고 버틸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초기 반응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적인 사건을 한창 겪는 동안에는 그게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상관없이 반응이 너무 빨리 전개된다. 그래서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듯한 기분을 느끼며 그 감정에 휘둘린다. 하지만 사실 감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감정은 늘 생각을 거쳐 형성된다. 성경에는 마음이 즐거움은 좋은 약이지만 영혼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온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사건 때문에 동요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시각 때문에 동요한다 라고 말했다. 부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승려들은
우리 또한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 감정, 인식, 생각, 의식의 체계라는 걸 알고 있다.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살면서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다. 하버드 연구는 또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관계에 기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준다. 우리 연구에 참여한 가족들이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2008년 대침체기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갑자기 떨어져 지내게 된 사람들은 의도적인 방식으로 연락을 유지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화상통화를 하고 전화를 걸었다. 이런 행위들이야말로 재앙 앞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준다. 멀리 있는 친구를 떠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 사랑하는 이들에게 인내심을 발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말이다. 이건 다음 위기 그 다음 위기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크와 그의 가족을 살린 독일 가족. 마크는 중요한 문제를 헤쳐나가려면 관계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다. 마크의 아버지 로버트 슐츠는 당시 10살이었는데 자기 누나와 함께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을 타고 있었다. 함부르크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은 나치 독일에서 탈출해 작은 여행 가방 2개 만든 채 뚜렷한 계획도 없이 미국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다. 이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마크 할머니의 자연스러운 습관 덕분이었다. 마크의 아버지 로버트의 기억 속에는 그가 9살 되던 해인 1938년 11월에 특히 무서웠던 낮과 밤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 훗날 수정의 밤이라고 불리게 된 그 공포의 밤, 주변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 가정, 회사, 유대교 회당이 파괴되거나 불에 탔다. 다음날 게슈타포가 로버트의 학교로 쳐들어와 많은 유대인 교사와 학생을 체포했다. 도시 전역에서 유대인이 강제 추방되거나 구금되고 있을 때 마크의 할머니는 가까운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바로 근처에서 낙농장을 운영하던 독일인 가족이었다. 그들은 마크의 아버지와 다른 가족을 낙농장 지하실에 숨겨주기로 했다. 이런 친절함과 엄청난 행운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아직까지 마크는 독일에 있는 그 가족의 후손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낸다. 그 독일 가족은 그런 친절한 행동을 한 대가로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마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친구의 도움은 필요하다. 우정의 힘은 단순히 일화나 철학적인 관찰 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과학 연구는 우정의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친구들은 역경을 견디도록 도와주고 부정적인 사건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도와준다.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낄 때도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빨리 털어낼 수 있게 해준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관리를 잘하면 신체적인 소모도 줄어든다. 쉽게 말해서 친구는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준다. 좋은 삶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 그 자체다. 여러분은 좋은 삶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첫째, 좋은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그건 길 자체이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길을 걷는 동안 매 순간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결정할 수 있다. 매주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정할 수 있다. 매년 여러분이 풍요롭게 가꾸는 삶과 관계를 통해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호기심을 키우고 한 번에 한 가지의 사려 깊은 질문과 한 번에 한순간에 헌신적이고 진정한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 가족, 사랑하는 사람, 직장 동료, 친구, 지인,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면 좋은 삶의 토대를 강화할 수 있다.